아니요. 자, 64강을 할 거고요. 서블릿을 할 거예요.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이면 되고요. 뭐 어떤 파일이 있던 상관없는데 본인이 헷갈릴까봐 그냥 프로젝트 자체를 날리라는 건 아니고, 예, 뭐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튼 뭐 선행으로 할 건 없어요. 자, 오늘 할 건 서블릿인데 일단 서블릿이 뭔지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서블릿을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바 서블릿 해가지고 자바를 사용해갖고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서버 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말을 사실 읽어도 뭔 소린지 몰라. 근데 서블릿을 만든 적이 있어요. 언제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t1.jsp를 만약에 내가 요청을 해요. 이거는 톰캣 서버에 저장돼 있어요. 톰캣 서버에 저장돼 있다.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할 거예요. 클라이언트 t1.jsp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은 톰캣 서버는 어떻게 한다고요? t1을 뭘로 만든다? t1 언더바 jsp.java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서블릿이에요. 이게 서블릿이에요. 이거 자바 문장이잖아요. 이게 서블릿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톰캣이 자동으로 만든 서블릿. 오늘은 뭐 우리가 직접 만들 거 아시겠죠? 네. 오늘은 우리가 직접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만들러 가십시다.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여러분 웹.xml 문서 한번 열어보실래요? 웹.xml 웹.xml 문서를 여세요. 자, 이 문서 여시면은 웹-app 자식이 두 개밖에 없죠. 디스플레이 네임이랑 웰컴 파일 리스트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서블릿 생성하시면 조금 있다가 여기에 어떤 태그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걸 볼 거예요. 그래서 본 거예요. 일단은 서블릿을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프로젝트에서 자바 리소스라고 있어요. src가 있죠. 자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요. 자,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New 서블릿. 서블릿이라는 그게 있어요. 있죠? 있네요. 여기 밑에 서블릿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좋은 점은 자동으로 부모가 HTTP 서블릿이 돼요. 자, 그럼 서블릿을 생성하려면 기본 조건이 뭐예요? 부모가 HTTP 서블릿이어야 돼요. 근데 서블릿 카테고리를 선택하시면은 자동으로 슈퍼 클래스에 선택이 돼요. 자, 패키지는 뭘 할 거냐면은 패키지 이름은 a.b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클래스 이름을 테스트 1이라고 할게요. 테스트 1. 패키지명은 a.b, 클래스 이름은 테스트 1. 그리고 피니시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하셨을 때에 웹.xml 문서에 뭐가 생성됐다? 웹.xml 문서 가보시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서블릿 태그랑 서블릿 매핑이 생겨요. 생긴 거 확인하셨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잡한 게 싫으니까 13번, 14번 있죠? 이건 사실 필요 없거든요. 얘네들은 없앨게요. 서블릿 태그 밑에 있는 거 그냥 날렸어요. 있을 것만 있으면 되니까 굳이 날리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복잡하니까 이렇게 날렸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일단 이렇게 날리고 나서 이거는 좀 이따 보러 올게요. 테스트 1.자바를 여세요. 맨 꼭대기에 가볼게요. 그러니까 서블릿이라는 게 되려면은 전제 조건은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아야 돼요. 그래야 서블릿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서 두 개다고 두 포스트라는 게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자, 이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여기 봐주시고요. get 방식이라는 거랑 포스트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잠깐 얘기할게요. 여러분 폼 태그에다가 액션을 내가 t2.jsp input 타입은 텍스트, 네임을 a, value는 b 이렇게 해놓고 버튼 전송 폼 태그를 이렇게 지금까지는 메소드라는 어트리뷰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기본 값이 일단 get이에요. 메소드 어트리뷰트는 원래 그냥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포스트로도 바꿀 수 있거든요. 포스트.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전송이라는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URL이 t2.jsp 물음표 a는 b라고 날아가죠. URL에 파라미터 값이 전달되는 게 보여요.
포스트는 안 보입니다. 그거 차이입니다. 자, 보안상 누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포스트가 좋죠. 그죠? 다시 설명할게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겟 방식은 파라미터가 전달되는 게 눈으로 보이고요. 포스트 방식은 안 보여요. 그러나 전달은 돼요. 그래서 보안상 얘가 좋아요. 포스트. 이해가 되셨을까요? 차이 좀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요. 겟 방식은 URL에 전송되기 때문에 전송되는 값이 정해져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작아요. 전송해야 되는 값이 작다고요. 근데 포스트 같은 경우는 전송할 수 있는 값이 제한이 없거든요, 일단. 그러면 만약에 파일을 전송할 거예요. 파일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 하셔야 됩니까? 포스트 하셔야 돼요. 얘는 많은 값은 못 보내요. 다시 얘기할게요. 중요한 얘기 했어요. 파일 전송할 거예요. 어떤 거 해야 된다고요? 포스트 할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JSP 수업 끝나고 나서 리액트나 뷰 이런 수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수업하는 건 아니고 저는 리액트만 할 거고 박 원장님이 뷰를 할 건데 그때 가시면은 웹 전송 방식이 겟과 포스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방식이 한 4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거 그때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은 요 2개만 기억을 하십시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고요, 또.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2겟 메서드랑 2포스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2겟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실행했을 때에 화면에 출력할 거거든요. 자, 원래 JSP에서 화면 출력하려면은 로직을 어떻게 짜야 되죠? out.print나 write 하셔야 되죠.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JSP다 생각하시면은 out.print라고 해서 로직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웹브라우저에 출력하려면. 네. 그래서 out.write 또는 out.print 또는 println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이렇게 짰는데 왜 오류가 떴죠? JSP는 out이 내장 객체였죠. 근데 이건 자바 소스 코드죠. 이제 JSP 내장 객체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out 객체를 객체 생성해야 돼요. 이제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JSP는 누가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내가 JSP로 만든 거를 톰캣 엔진이 서블릿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다가 out이라고 적으면은 또는 리퀘스트라고 적으면 내장 객체여서 오류가 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드는 서블릿은 out이라고 하면 JSP 내장 객체 out이니까 서블릿에서는 out을 얻어와야 돼요. 자, 어떻게 얻어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2겟이란 메서드에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 보입니까? 리퀘스트 리스폰스 보이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출력 스트림을 얻는다면 어떤 객체에서 얻어야 될까요? 내 질문을 잘 이해하십시오. 질문을 집중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있지. 나 지금 뭘 한다고? 여기 지금 아웃이 내장 객체가 아니잖아. 그럼 아웃을 얻어와야 될 거잖아. 어떤 객체에서 얻을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웃이 누구지? 클라이언트에 출력하겠다는 소리죠. 그럼 이 둘 중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상식이라고 했잖아요. 응답이잖아요. 이 객체로부터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얻냐면 response 점 찍고 get 여기 보면 get 뒤에 보시면은 여기 return형을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찾으면 되거든요. get 뭐가 있다? get writer라고 있잖아요. print writer죠. 이거 이용해가지고 출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원리는 간단해요. 임포트 해야 돼요. 임포트 하시고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출력할 수 있어요. 서블릿에서 출력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뭐 외운다기보다는 뭐 너무나 상식적인 거.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걸 카피해가지고 밑에다가 붙여갖고 두 포스트에는 BBB라고 할 거예요. BBB 저장. 끝났습니다. 그럼 만약에 뭐 달라고 한다면 줄게요. 뭐 안 따라하고 있네요. 또 뭐 별 로직도 없었지만 자 일단 드렸고요. 자 이제 이걸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할 겁니다.
저는 이미 배포가 돼 있어요. 뭐가? 이미 저는 지난 수업 시간에 이 프로젝트를 만든 적이 있기 때문에 배포가 돼 있거든요. 여러분 배포돼 있죠? 배포되어 있다는 말 아시죠? 자, 그러면은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만든 T1.jsp 있죠? 톰캣에 배포돼 있다면 어디에 배포돼 있죠? 그거 빨리 찾아서 여십시오. T1.jsp 만든 거가 배포가 돼 있을 거예요. 어디에 배포돼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찾으세요. 자, 여러분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저 같은 경우 지금 C 드라이브에 DV 톰캣 9버전 웹 앱스 밑에 테스트 1 밑에 바로 T1.jsp가 있어요. 그죠? 배포돼 있네요. 그죠? 자, 제가 이걸 왜 보라 그랬냐면 왼쪽 편을 봐주세요. 우리가 뭐 만들었죠? 방금? 우리 방금 뭐 만들었죠? 예, 서블릿 테스트 1을 만들었죠. 예, 그거 어디 있는지 지금 찾을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이건 첫 시간에 했었던 내용인데 내가 배포할 때 점자바하고 점클래스 두 개가 있을 거잖아요. 질문. 방금 제가 만든 게 점자바인데 컴파일하면 점클래스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클립스에서 배포하면은 어떤 걸 배포했겠어요? 점클래스를 배포했겠죠. 점자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건 배포 안 합니다. 배포 안 하는 이유도 아시는 거고. 웹-inf 여십시오. 클래시즈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내가 만든 뭐가 있다? 서블릿이 있어요. A.B. 테스트 1 찾으셨죠? 이렇게 배포를 해요. 아시겠죠? 전 설명 다 드렸어요. 배포를 이렇게 한다는 거를. 자, 이제 저는 실행할 건데 이미 스타트 돼 있어요. 어떻게 실행하냐면요. web.xml 문서 여시면요. 여기 실행 방법이 나와 있어요. URL 패턴이라고 있거든요. 이름이 URL 패턴이잖아요. 예, URL 패턴 명이 바로 서블릿을 동작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실행하시면 되냐면 웹브라우저를 여셔가지고 저는 프로젝트 이름이 뭐였다? 프로젝트 이름이 테스트 1이에요. 근데 서블릿 이름이 또 테스트 1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두 get 메서드가 자동 호출돼요. URL에 서블릿 URL 패턴, 그러니까 서블릿을 실행하시려면 URL 패턴 명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두 개만 호출돼요. 자,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거를 녹화를 제대로 안 했네요. 다시 폼 태그가 두 개고요. 하나는 메소드라는 게 없죠. 그럼 무조건 get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포스트를 부르고 싶다 그러면은 메소드 포스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메소드 방식이 총 몇 가지가 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한 4개 정도는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2개 배웠어요. get과 post.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 하거든. 선생님 여기다가 입력해도 됩니까? 아, 입력해도 되죠. 이렇게 입력 안 해도 기본이 이거야. 그러니까 굳이 길게 적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2개씩, 이렇게 하시면은 2포스트가 호출돼요. 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액션명은 뭐라고 한다고? JSP를 실행하려면 딩동댕.jsp, 서블릿을 실행할 거면 URL 패턴명을 주시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저 얘기 다 끝났어요. 네. 그 다음 계속해서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다가 input 타입은 텍스트, name을 A, value는 B라고 하겠습니다. B 이렇게 이거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여기 붙여갖고 CD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파라미터가 어디에 날아간다는 소리예요? 서블릿으로 날아가겠죠? 그러면 서블릿에서 받아야 되겠죠? 서블릿 소스코드 합류. 이건 드릴게요. 이거는 뭐 중요한 게 많이 없어서 여러분이 직접 소스코드를 짜야 되는데 B랑 D를 얻어올 건데 여기 테스트 1을 한번 열어보세요. 테스트 1을 여시면은 여기 리퀘스트 객체 보입니까?
파라미터가 어떻게 올죠? request.get 파라미터죠? 예, 그래서 이제 AA 찍지 말고 파라미터의 값 B와 D를 출력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request.get 파라미터 파라미터 이름이 뭐죠? A. 이거는 A였고 밑에 있는 건 C죠. 예, C.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저장해가지고 자, 이거를 바로 실행해 볼게요. 저장하면 여러분 컴파일 했겠죠? 그러면은 컴파일 하면은 새로 뭐 배포했겠죠? 그 모든 것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은 작업들이 일어나요. 내가 이걸 소스를 수정하면 일단 컴파일이 돼서 클래스 파일은 수정됐을 거고 다시 이 클래스 파일이 배포가 됐을 거예요. 배포가 되지 않으면 변경된 사항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배포가 됐겠지라고 생각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전송. 잘 배포가 됐네요. D. 자, 여러분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t1.jsp 여세요. 여십시오. 자, 열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뭘 할까? 전송 3이라고 할까? 전송 3. 여러분, 전송 3을 클릭하잖아. 클릭하면 URL이 URL 패턴명 있죠? 테스트 1.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전송이라는 걸 클릭했을 때에 URL이 바뀌게 하려면 일단 뭘 써야 되죠? A 태그 쓰셔야 됩니다. href. 그래서 URL 패턴명이 테스트 1이니까 서블릿을 실행하십시오. A 태그에서 직접 클릭을 하면 이건 무조건 get 방식입니다. 그래서 get 메소드 호출해가지고 답이 B가 나오게 해주세요. 전송 3을 눌러. 예? 전송 3이라는 글자를 클릭을 하면 URL이 서블릿으로 바뀌고 서블릿 URL 패턴으로 바뀌고 파라미터의 값은 당연히 넘겨야 되고요. 테스트 1.자바에서 이 메서드가 호출된다는 가정하에 답이 뭐라고 나와야 된다? B라고 나오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A 태그 href를 지금까지는 딩동댕.jsp라고 했거든요. 근데 서블릿을 실행하시려면 서블릿 URL 패턴명을 적으셔야 돼요. 테스트 1. 그죠? 테스트 1. 그리고 나서 여기 물음표 A는 B. 파라미터 값을 보내야 돼요. 그죠? 무조건 get 방식이고 포스트 방식은 이런 식으로밖에는 호출 못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URL이 바뀌는 건 무조건 get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했고 제가 처리된 거를 보여드릴게요. 새로 고침 하니까 여기에 전송 3이 나왔죠.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해하셨을까요? 네, 뭐 이런 건 뭐 쉬워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만약에 여기다가 슬래시 한번 붙여볼게요. 슬래시 붙여볼게요. 슬래시를 붙였을 때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고요. 새로 고침. 슬래시를 누르는 슬래시라고 해버리는 순간 이렇게 돼요. 프로젝트 이름이 없어져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프로젝트 이름을 굳이 적어야 돼요. 이렇게. 슬래시를 하면 새로 고침 누르면 제대로 나와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슬래시를 붙이면은 프로젝트 이름부터 시작해서 다 적어줘야 돼요. 이게 웹상의 절대 경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서 혹시 상대 경로를 또 까먹었을까봐 제가 그거까지 했다가는 이거 오늘 진도를 못 나가겠죠. 그냥 안 해야 될 것 같네요. 수업을 다 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십시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프로젝트 이름을 얻어올 때 사용하는 게 있거든요. request.get context path라는 게 있어요. context path. 이거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BR
이렇게 백 새로 고침. 이거 봐요. 프로젝트 이름 얻어올 때 request.get context path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내가 블락 설정한 부분. 이 부분을 프로젝트 이름을 얻어올 수 있으니까 request get context path로 바꿔 줘 보세요. 드릴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거를 그대로 잘라요. 그리고 여기다 그대로 붙여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뭐가 먼저 해석이 되죠? 18번 코드 줄은 퍼센트가 먼저 해석이 되겠죠. 톰캣이 이걸 먼저 해석하거든요. 톰캣은 태그를 분석하는 건 아니고 퍼센트라는 이 JSP 태그만 해석할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자동으로 뭘로 바뀐다? 슬래시 테스트 프로젝트 명으로 바뀌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봐봐요.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응답되어진 소스 코드를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죠? 톰캣이 변경해가지고 줬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거도 잘 이용하니까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이해는 되셨죠? 예. 그래서 서블릿이 다 끝난 건 아니고 좀 쉬었다가 뭘 할 거냐면 서블릿에서 화면 이동하는 걸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한 파트 끊고 갈게요.